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ATC 1급 관계대 3D 작업을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그냥 3면도만 그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3D 형상을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서 구성품이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저번 강좌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걸 기본으로 작업을 하는데 3면도 다 그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요 선은 이제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등각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각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맞춰서 일단 돌려줘야겠죠. 네, 돌려줄게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3알을 쓸까요? 3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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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는 로테이트 3D를 쓴 것 같으니까 이번에 3알로. 자, 정면도랑 우측면도 선택을 하고, 자, 기준은 어디를 잡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준은 저는 그냥 요 바닥 잡을게요. 만만한 게 바닥이니까 바닥 잡아서 저기 빨간색 X축으로 회전하겠습니다. 빨간색 링을 하나 딱 선택을 하고 90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는 여기서 90도 더 돌아야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3D용 로테이트를 안 써도 돼요. 그냥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D 로테이트로 돌려줄게요. 자, 여기는 기준을 가운데를 잡을 거예요. 왜냐면 형상이 양쪽으로 대칭이고 이 원형도 회전하는데 어디 가운데 기준으로 회전하겠죠.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돌려주고 이제 여기서 내가 필요한 형상들만 잡아주면 돼요. 방식은 다양해요. 방식은 다양한데 이게 이제 뭐 어딜 잡을 거냐, 여기를 잡을 거냐.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잡아가지고 올린 다음에 나머지 팔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파내는 부분을 선택을 할 때 거기에 웬만하면 이런 곡선이랑 직선이 탄젠트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포함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걸 포함 안 시키고 작업을 하려면 결국은 정면에서 보이고 있는 요 형태, 그쵸? 요 형태. 이 형태를 그대로 돌출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형태를 따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제 배운 게 있죠. 뭐예요? 바운더리. 근데 바운더리를 쓰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은 안 좋아요. 이 상황은 안 좋아요. 그래서 앞에서 강좌에서 한번 했지만, 이걸 돌려놓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돌리지 않고 그냥 투지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는 이제 이미 내가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파악이 이렇게 화면 돌리기 전부터 끝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애매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애매하니까 돌려놓고 할게요. 자, 이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바운더리를 하려면 UCS를 맞춰줘야겠죠. UCS를. 그래서 UCS. 자, 여기서 원점을 놓을 거고, 그 다음에 X축을 이쪽으로 잡을 거고, Y축을 요 위로 수직하게 잡아줄 거예요. 자, 그쵸? 지금 정면도가 그려져 있는 게 이제 XY 평면이 되도록.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해주면 된다? 바운더리. BO. 그쵸? BO 해주는데 지금 선들이 많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한 번에 못 달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된다? 바운더리 세트. 해서 얘를 체크를 하고, 자, 얘만 가지고 엔터. 자, 픽 포인트에서 요 안쪽 공간을 딱 클릭. 그 다음에 엔터 해주면 요렇게 됐죠. 자, 얘를 돌출해줘야 되는데, 돌출해주는 두께가 이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 위에까지 요렇게 돼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있는데, 이게 대칭이니까 이 두께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무브. 자, 얘를 옮깁니다. 지금 가운데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가운데 기준으로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가 가운데가 지금 딱 맞게 돼 있어요. 가운데 기준으로 넣은 거니까 위치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측면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얘가 무브, 가운데에서 한쪽 끝으로 와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주면 EXT,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근데 이게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건데, 양쪽의 두께는 같다 그랬어요. 왜냐면 대칭으로, 우리가 치수가 대칭으로 기입돼 있으니까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제 카피, 얘를 하나 복사를 해요. 어떻게? 이제 여기가 요쪽 끝이 어디가 되게? 요쪽 끝이 되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측면도 라이트를 딱 돌리면 약간 이상하게 돌 건데, 지금 보면 딱 맞아가지고 여기 선이 뭐 두 개로 생긴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쵸? 저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돌죠. 지금 UCS가 지금 틀어져 있어서 그래. UCS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가 틀어져 있어서 그런데, 자, 다시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해주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요쪽하고
요쪽은 위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아래만 있는 거잖아요. 아래만. 요 아래, 요 사이. 요 사이만. 요 사이만 블럭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걔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 다양한데, 일단은 여기 그려져 있는 얘를 가지고 이제 여기 선이 하나 있으니까 요 선 하나 있고 이제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으니까 이걸로 바운더리를 잡으셔도 돼요. 바운더리를 잡으셔도 되고 UCS를 다시 맞춰서 바운더리를 잡으셔도 되고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 말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파는 거예요. 여기를 파는 방식. 아마 이제 저라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형태를 덧붙이는 것보다 파는 형식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두 방식의 차이는 크게는 없는데 이제 제가 그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지금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뭘 했냐면 복사를 했어요. 복사하는 과정이 하나 추가되잖아요.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넣는다. 뭐 복사 하나 더 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더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돌출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돌출을 하고 나면 요 팔 부분만 모델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걸 하나 돌출을 하고 복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붙여줄 부분을 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관점을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이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요 사이만 이제 이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이제 제 방식대로 하게 된다면 그럼 먼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해서 여기 끝으로 보내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돌출을 하는데 EXT 돌출을 하는데 대신 저는 여기 어디까지? 요 끝까지 다 할 거예요. 다 하고 요 안쪽만 파낼 거예요. 자, 파내는데 파내려면 이제 생각이 아까랑 달라져야 돼. 아까는 이제 사이가 없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요 아래에 있는 블록만 비어있는 공간에 블록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얘는 이미 있는데 위에 없어야 될 부분이 있어. 걔를 파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이 형태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예요? 요 두께만큼을 돌출을 해서 걔를 서브트랙트로 빼야 되는 거죠.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UCS를 바꿔요. 이제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이제 UCS 바꾼 이유는 바운더리를 하기 위해서요. 바운더리 삐오를 해요. 바운더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셋에서 영역을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원까지 이렇게 잡아주고 뭘 해주냐면 이제 픽 포인트를 해요. 그리고 어딜 찍어요? 요 안쪽 공간을 딱 찍어요. 그리고 요 밑에가 빠지죠. 예, 원을 선택을 해서 그래요. 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밑까지도 딱 선택을 해요. 두 개. 그쵸? 이러면 이제 영역이 두 개가 선택이 될 거예요. 딱 원하는 형태로는 선택이 안 돼요. 딱 원하는 형태로 이제 두 개로가 아니라 원하게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선택을 하려면 얘는 가공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가공을 안 하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폴리라인이 하나 구성되고 이제 요렇게 폴리라인이 하나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EXT 돌출. 이 상태에서 바로 돌출이에요. 자, 이 상태로 그냥 얘를 쭉 지나가게. 다 지나가게. 그냥 다 지나가게. 이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VS 비주얼 스타일 컨셉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가로지르는 거예요. 뒤까지 싹 다 이렇게 완전히 가로지르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해줘요? 지금 이제 얘 잠깐 빼놓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상태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여기서 얘를 쭉 가로질렀잖아요. 여기서 뭐 해줘요? SU 서브트랙트. 얘에서 엔터. 얘랑 얘 두 개를 다 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남는 거예요. 남는 거고 그 다음에 UCS는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그리고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비주얼 스타일은 다시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끝났어. 얘는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저는 이 형태부터 먼저 완성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형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야 돼요. 그쵸? 구멍이 이제 이렇게 양쪽에 다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 원을 무브. 자, 이 원의 중심을 여기 형태의 중심. 자동 모서리이 잡히죠?
아니면 여기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서 센터 해가지고 이 원 표면에 갖다 대시면 돼요. 여기 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호죠. 더 접하게 돼서 잘렸으니까 이 호의 중심에 딱 갖다 놓고 이걸 이제 표면으로 끌어냈어요. 표면으로 끌어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 어제 제가 이걸 올렸죠? PRESSPU 프레스풀. 그래서 2번. 그쵸. 지금 보면은 동작할 때 좀 이상한 게 잡혀요.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제가 말해서 직선 형태들은 투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투영된 선들이 투영이 돼서 그러는데 갖다 대다 보면은 지금 보면은 투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투영이 안 될 때. 갖다 대면 막 이상하게 투영되는데 투영이 안 될 때 요렇게 지금 보면 투영이 안 됐죠. 이 상태를 찾아서 잡던가 여기서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버리면은 얘마저도 안 잡혀요. 이 원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마우스 갖다 대고 요 상태를 찾던가 아니면 이 상태가 안 잡힌다 그러면 여기에 방해가 되는 선들 지금 그 선이 뭐냐면 이 선하고 이 선이거든요. 이 선들을 이제 지워준다든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둘 중 하나 하시면 돼요. PRESSPU 프레스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원하는 데만 잘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혔어요. 이 상태로 쭉 끝까지 완전히 관통하고 지나가도록 쭉 잡아당겨서 땅 찍어주면 다시 VS 컨셉. 양쪽에 구멍이 깔끔하게 뚫립니다. 프레스풀은 저럴 때 쓰면 편해요. 저렇게 쓰면 편하다. 다 이제 프레스풀의 단점은 여기에 이제 선이 남아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내가 딱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선택이 되죠. 아니, 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나중에 지워주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ATC 1급 시험을 위해서는 저걸 굳이 안 지워주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안 지워주셔도 상관은 없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 3D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원래 저건 불필요한 선이기 때문에 지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부에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이 구조물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이 구조물 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대부분 이제 이게 유튜브라든가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하는 거 보면 그냥 무조건 돌출로 끝내더라고요. 돌출로. 근데 저는 저렇게 돼 있는 거를 돌출로 처리하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일단 돌출로 처리를 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ATC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돌출로 처리를 해요?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그거 먼저 할게요. 원래 이제 돌출로 처리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냐면 카피. 자, 이거를 여기다 붙여요. 그리고 이제 EXT 이 원을 선택해서 돌출을 해요. 어디까지? 요 끝까지. 그쵸? 이 원 기둥은 저기까지니까 저 끝까지 돌출을 해요. 그리고 또 CO 여기서 여기다 또 붙여요. 아이고 잘못 찍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잡고 이제 여기 끝에 또 똑같이 붙여줘요. 그리고 뭐 해줘요? EXT 여기까지 돌출을 해요. 그쵸? 여기까지 파져 있는 거니까. 그럼 얘 이제 VS 컨셉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원기둥, 그쵸? 이만한 크기의 원기둥 얘 하나 잠깐 지워볼게요. 그리고 그 안에 요만한 크기의 원기둥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뭘 해줘요? 이제 자, 다시 VS 2D 와이어프레임. 그래서 여기서 SU 서브트랙트로 여기서 엔터 얘를 뺍니다. 그래서 VS 이렇게 파주는 거죠. 그래서 돌출로 원기둥 두 개를 만들어서 파준다. 이거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동심축이라고 하죠. 같은 축을 가진 형태가 원기둥의 형태가 두 개가 있으면 얘를 돌출로 처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라면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자, 그럼 이제 UCS를 바꿉니다. UCS. 자, 왜냐면 바운더리를 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위로 Y축. 이렇게 하고, 자, 이 형사행에서 이제 제가 딸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자, BO. 자, 바운더리 셋을 지정할 겁니다. 바운더리 셋 해서,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중심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직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선, 그 다음에 요선, 그 다음에 요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요선까지. 여기까지. 하고 엔터.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 픽포인트. 그래서 어디? 여기가 아니라 여기. 구멍 쪽이 아니라 요 구멍이 없는 쪽. 여기서 클릭. 하면 딱 지금 하이라이트 된 형태 봤죠? 저거예요. 저는 저걸 따요. 저걸 따고, 여기서 끝냅니다. 엔터.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따졌다.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서 이제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 저 선생님이 뭐 하려는 거구나. 예, 뭐 해요? 리볼브 하려는 거죠. 그렇죠.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REV. 그렇죠. 저는 이제 중심이 같은 형태의 원형을 띄고 하나의 축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들은 항상 컨셉 리볼브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늘상 얘기하거든요. 하나의 회전축을 가지고 구성될 수 있는 형태는 한꺼번에 묶어서 봐라, 그 형태를. 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이거를 지금은 물론 이제 원기둥 2개에서 서브트랙트 조건으로 끝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리볼브로 하는 거나 아니면은 돌출 2개를 해가지고 하는 거나 뭐 작업 효율성의 차이를 딱 굳이 따진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심하진 않은데 이거를 이제 같은 축을 사용하고 있는 원 회전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한 숫자가 3개, 4개, 5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효율성의 차이가 확 납니다. 그래서 애당초 저렇게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으로 구성될 수 있는 저는 한 번에 묶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쨌든 이건 취향 차이니까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얘 거의 다 됐어. 남은 건 뭐냐면 얘를 이 원기둥을 T자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위에서 T자형인데 이게 원으로 하나의 면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뜻이에요. 아, 하나의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인데 이거를 이제 이 사이에 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겹쳐 있잖아요. 이렇게 못 낄 거 아니에요. 실제 물체가 이런 원기둥과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못 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끼려면 뭐 낄 수 있는 부분을 그 두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날려버려야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양쪽을 판 거잖아요. 파는 거. 그 파는 방식도 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비주얼 스타일을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UCS도 원래대로 돌릴게요. 일단 UCS 원래대로 돌리고 이때 이제 제일 편한 건 뭐냐면 작업하기 편한 건 뭐냐면 자 카피 얘랑 얘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4분점에서 어디 저기 뒤에 4분점까지 하고 이제 면을 요 뒷면을 봐야 돼요. 지금 뒷면 보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지금 저게 뒷면이 보이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면 VS 해가지고 C 해보면 요 뒷면 안 보이고 요 원통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 원통 면이 클릭이 돼요. 그러니까 뒷면이 선택이 안 되니까 VS 2D 이 상태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뒤가 보이려면 이렇게 쉬프트 들어오고 가운데 휠 꾹 해서 이제 뒤가 보이도록 이렇게 돌려줘야겠죠. 지금 그러면 뭐가 돼 있냐면 이 원기둥의 이 원형 면에 이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선이 그려져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면에 그냥 선만 그렸어. 다 우리가 이제 막혀있는 패드각형, 그러니까 프로파일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어. 이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한 게 뭐예요? 프레스 풀. 그쵸? 프레스 풀. 그러면 뭐예요? PRESSPUL. 자, 어디? 자, 여기. 안쪽 면.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파내야 될 원의 그 부분만 딱 하이라이트가 돼요. 클릭하고 어디까지? 이거는 여기 이제 제가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놓는 게 작업하는 게 좋다는 게 여기서 이제 이 길이를 이제 63이니까 마이너스 63 요 치스보고 입력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땅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졌죠. 네. 파졌어요. 파져서 날라갔잖아요. 이쪽이. VS로 볼까요? VS 컨셉. 컨셉으로. 여기 날라갔잖아요. 반대쪽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는 게 우리가 이제 3D 형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게 선으로만 모서리 선으로만 보이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가 잘 안 보이니까 되게 선생님 그렇게 불편한 화면으로 놓고 자꾸 작업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오히려 작업할 땐 그게 더 편해요. 그 복잡한 선들이 엉켜있는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선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맞아요. 자꾸 내가 시인하기 좋게 컴퓨터가 뭔가 해주길 바란다면 오히려 작업 자체는 능률이 안 오르고 효율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익숙하게 볼 수 있게 나를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모든 걸 프로그램이 내 기준에 맞춰서 나에게 편하게 맞춰줄 거라. 얘는 그러지 않아요. 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사용자한테 맞춰서 뭔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불편해서 얘가 개선돼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나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캐드를 배운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안 보이는 상태로 작업을 할게요. 안 보이는 상태로. 이래도 이제 프레스 풀면 되니까. PRESSPULL. 반대쪽으로.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딱 갖다 대면, 여기 하이라이트, 모서리가 하이라이트 됐어요. 클릭해주고, 이제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이제는 안 보이니까 거기를 못 찍어주기가 힘들겠죠? 자, 물론 이제 거기 이제 갖다 대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나와 있는데, 이게 내가 안에 선들이 되게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끝점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나도 몰라. 감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이 상황에선 그게 안 좋고, 어차피 여기는 이제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 치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내는 거니까 이때 마이너스 63이에요.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팝니다. 그러면 형체가 완성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작업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났다. 자, 얘를 이제 기본 등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들은 이제 다 지울 거예요. 지울 거니까 VS 2D로 딱 바꿔준 다음에 이제 얘를 빼고 무브 3D 모델링 해주는 애를 무브로, 얘랑 얘를 무브로 쭉 바깥으로 빼줘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싹 다 지워줘요. 그러면 이제 딱 얘만 남겠죠. 물론 이제 실제 시험 과정에서 이런 작업은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은 시험에서 우리가 이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안 해주면 되는데, 원래 우리가 3D를 완성하면 그렇고, 간혹가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얘가 지금 얘랑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를 합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안 합쳐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파일, 이 도면도 얘가 합쳐져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분리된 걸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놓은 건지, 아니면 두 개를 합쳐 놓은 건지, 그건 이 도면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면도 얘를 합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CAT 2급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2급. 저도 CAT 2급을 나중에 CAT 1급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나중에 CAT 1급을 다루기는 하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 두 개를 꼭 합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거기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돼요. 뭐냐면, 최적을, 볼륨을 측정하죠. 최적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하고 이제 매스 프로퍼티를 선택하고 이제 그 최적이 나오려면 하나를 합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개를 선택하고 최적을 재시면 돼요. 그때도 분리돼 있어야 최적이 재져요. 상관없어요. 대부분 되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를 안 합쳐주면 이 두 개의 최적을 하나를 합쳐 산출을 못해 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두 개를 분리돼 있어서 두 개 다 선택하고 최적 재시면 최적 다 두 개 합산해서 나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합쳐줘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 도면 보고 뭐 어디 합쳐졌다 안 합쳐졌다 어떻게 판단할 건데, 뭘 근거로. 이 도면은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끝내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끝내면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맞나 확인을 해야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이제 V포인트. 자, 마이너스 VP.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네요.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이 갖고, 여기서 이제 3P. A가 여기고요. 그쵸? 그 다음에 B가, 여기래요. B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C가, 여기 4분점이네요. 그리고 이제 LI, 리스트. 에서 이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뭐냐? 랭스 길이 130.64V 130.64V 딱 맞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는 V포인트 바꿔야겠죠? 마이너스 VP.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3D 폴리라인. 자, 그 다음에 D 여기, 그 다음에 E는 여기, 그쵸? 그 다음에 F는 요 아래쪽 4분점이네요. 아래쪽 4분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LI 엔터. 자, 방금 전에 그려준 3D 폴리라인을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랭스 19.3529 맞네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이게 화면이 밑에까지 더 있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랭스에서 여기서 드래그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답 입력하는 창에다 가서 콕 찍어준 다음에 컨트롤 V를 붙여 넣으시면 돼요. 답을 입력을 하실 때. 이걸 외워서 하다 보면은 한 자리라도 잘못 외워서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 자리라도 틀리면 틀려요. 무조건 제일 마지막 자리 한 자리만 틀려도 일반 차이가 나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능하면 여기서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거기다 쿡 찍어가지고 컨트롤 V로 내려놓고 붙여놓고 그렇게 해라. 컨트롤 C, 컨트롤 V 쓰는 거는 컴퓨터 사용에 관련된 방법이니까 굳이 그것까지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돼요? 그런 이유는 좀 컴퓨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답까지 산출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삼면도를 그리지 않고 순수하게 필요한 부분만 그려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